자, 우리 이제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해야죠. 우리 1차 시에서는 고객 만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저번 주, 그 다음에 이번 주 1차 시에서 내용들을 모두 배웠고요. 자, 그러고 마지막에 서비스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A, B형, 그래서 yes의 숫자가 많은 서비스 성향을 띠는 게 좋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객 만족에서 100 플러스 1은 무한대라 그랬죠? 100일이 아니라. 그리고 100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이탈을 하게 되면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되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러한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과 상담을 하죠. 매장에 방문을 하던가 혹은 샵에 방문을 했을 때 왜 방문을 하셨는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상담이란 뭐냐? 문제를 가진 개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간의 1대1 관계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에 관리사가 있고요. 여기에 고객이 있죠. 자, 우리가 여기 매장이기 때문에, 자, 피부샵이라고 했을 때 관리사고 고객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진 개인이 고객이 되는 거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관리사가 되는 거죠. 뭐, 미용실에서는, 헤어샵에서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걸 우리는 상담이라고 한다. 자, 상담의 정의를 보면은요, 사람 상호 간에 심리적으로 협조하여 개인의 인격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사이의 깊은 이해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하는 사람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력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해주는 거. 내용이 뭐가 되게 많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자, 관리사 혹은 매장에 있는 직원들, 우리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들,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 관리사라고 해볼게요. 자, 관리사들은 어때요? 일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혹은 고객의 고민, 이것들을, 지식과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어떠한 판단? 고객에게 맞는, 그 다음에 고객의 문제점, 요것들을 어떻게 좋게 해줄 건지 화장품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떠한 관리를 해줄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해. 공감과 이해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자, 고객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본인,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의 큰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자,
만약에 관리사가 66 사이즈예요. 자, 66 사이즈에 입는 관리사가 고객이 다이어트를 하러 왔대요. 근데 이 고객이 55 사이즈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다이어트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날씬하신데 왜 고민하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 사사를 입었는데 아기 낳고 출산하고 났더니 5호가 됐고 복부가 나와 있고 처짐이 발생을 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큰 고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이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왜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왜 뭐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으셨는지 요런 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걸 우리는 상담이라고 한다. 단순히 우리의 지식만을 가지고 고객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마음을 다독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해줘야 한다. 자, 상담을 위한 조언이에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를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상담의 기본 마인드는 애정이다. 자, 애정은 어디서 나온다? 공감과 이해에서 나온다. 그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애정을 가질 수 없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고객과 상담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왜 우리 앞에서 봤죠? 불평 행동들이 너무 크게 발현을 하게 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뭐 폭언을 한다던가, 악을 쓴다던가 이런 분들과는 상담이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누굴 불러요? 경찰을 부르잖아요. 자, 자, 그런 분들 아니고 내 매장을, 내 샵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님들, 일회 관리를 받던, 기존 고객이든 단골 고객이든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애정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뷰티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지식은 아무래도 기본 요소겠죠? 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고객에게 권하려면 뭐가 알고 있어야 된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모든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자, 전 성분을 다 알 수 없다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은 알고 있어야겠죠? 유효 성분들이 어떤 피부에 맞고 맞지 않는지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뭐가 있다? 유해 성분.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피부에 좋지 않다라는 그것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 뭐 대표적으로 보습제가 어떤 게 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해요. 자, 그리고 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닉이죠. 피부샵에서는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지식과 기술이 다 있다고 해서 고객의 피부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자, 피부 문제가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객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도 다르고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피부 관리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과 지식만을 가지고 접목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 노하우라고 하죠. 그리고 임상이라고 해요. 어떤 피부에, 그러니까 예민한 피부에, 홍조가 심한 피부에 어떠한 성분을 넣었을 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 요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20대일 때와 40대일 때 요러한 차이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민한 피부에 좋아요라고 하는 화장품들이 제품 회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썼을 때 다 효과가 좋다? 아니다. 다 좋으면 우리 상품평에 봤을 때 대부분 리뷰가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고객들의 피부가 다 다르고 고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효과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한 많은 화장품들의 임상 결과가 가지고 있어야만, 이 지식과 기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어요. 지식과 기술이 가지고 있더라도 임상이 없으면 고객과의 상담을 할 때 조금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고객의 요청사항이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자, 매장에 방문을 하셨는데, 자, 고객님, 어떤 것 때문에 매장을 방문하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요. 자, 본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봤었을 때, 저 고객님은 피부가, 약간 여드름도 있으신 것 같고, 예민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고객한테 여쭤보는 거죠. 고객님 뭐 때문에 어떤 제품을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얼굴이 너무 붉어서요. 예민한 거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고객님, 여드름이 너무 심하신데 여드름부터 없애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된다? 안 된다. 고객의 요청 사항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 고객이 원하는, 고객님 예민한 거 붉은기를 완화시켜 주는데 요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 여드름이 눈에 띄거나 혹시 여드름이 조금 신경 쓰이신다면 다음번엔 요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넌지시 말을 던져주는 거죠. 다음번 거를 알려주는 정도만 해야 된다. 나의 기준으로 고객의 요청사항을 무시하고 나의 기준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권하거나 관리를 권해서는 안 된다. 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상담자는 들을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일단 고객이 매장을 왜 방문하셨는지, 피부샵을 왜 방문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이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거나 혹은 나에게 뭔가를 과한 걸 판매하려고 하진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뭐 때문에 방문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려면 첫 번째 경청을 해야 되고요. 고객이 말할 수 있는 만큼, 얘기하고 싶은 만큼이 다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요 답변을 할 땐 단순히, 뭐, 그렇더래요. 뭐,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문 지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임상 경험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상담 시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요 결과라는 건 뭐예요? 고객에 만족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에게 결제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 재촉하지 않고 고객의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한다. 자, 상담 시에는 고객과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자, 고객을 위에서 내려다 보거나 고객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그 눈빛 때문에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고객과 상담을 하실 땐 어떻게? 요렇게 옆에 앉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 샵에 갔을 때 요렇게 앉아서 상담을 하죠.
요때 눈을 맞출 수 있게, 같은 높이, 혹은 뭐 고객의 의자가 너무 높거나 내 의자가 너무 높거나 하지 않는 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경청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들어주는 대화 방법이에요. 자, 고객과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이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해 올바른 대화 방법 첫 번째, 들어주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시간 동안 효과적인 상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담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객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중간중간 고객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있다는 공감과 표현의 몸짓을 보여준다.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에 호응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말들 있죠. 어머, 그러셨어요. 어머, 저도 그랬어요. 어머, 힘드셨겠다, 좋으셨겠다 하는 등의 고객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공감의 표현을 해줘야 한다. 시선은 고객의 눈과 가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자, 눈가와 가슴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코나 인중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나 인중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청 중간에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다. 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 예전에 관리를 받았었는데 어떠한 관리를 받고 나서 트러블이 났다던가 혹은 뭐 임신을 예정 중에 있다던가 임신을 계획 중에 있다던가 요런 것들 왜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관리를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예전에 트러블이 생겼던 혹은 알러지가 있는 것들을 잘 적어 두셔야만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상담 중에 대화가 분산되지 않도록 독립된 상담 공간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우리 상담실이라고 해서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상담실장님과 따로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안에 얘기를 들을 수 없고 안에서 밖에 얘기가 들리지 않게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밖에서 소란스럽거나 밖에 이야기가 자꾸 들린다면 고객은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겠죠. 그래서 고객이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자, 말하는 방법이에요. 말하는 대화 방법. 가급적 나긋한 목소리로 표준말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자, 가급적 나긋한 목소리. 그리고 표준말. 우리 뭐 사투리 쓰는 친구들 계신가요? 사투리 고치는 게 좋겠죠? 간혹 사투리에 못 알아듣는 말도 있거나, 사투리에 뭐 억양이 세거나 말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말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자, 많은 말은 오히려 변명처럼 들리거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를 해주셔야 고객 귀에 잘 들어가요. 오히려 말이 많아지면 딴 데로 새거나 혹은 고객이 원치 않는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듣고자 하는 답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자, 진실된 말 한마디나 표정은 오히려 10마디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고객의 얼굴을 보고 상담을 했을 때, 오히려 상담이 잘 되는데요. 왜, 간혹, 그런 거 있죠. 그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을 때, 고객들이
이상하게 막 악을 쓰거나 답답해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상담센터 전화하면 멘트 나오잖아요. 우리 소중한 아내가 상담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자, 말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 말이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언짢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정을 보고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표정이 정말 미안해하고 있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덜하다. 그래서 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풀려고 할 때 전화나 카톡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괜히 전화나 카톡상으로 단어 하나 잘못 쓰면 와장창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의 마음을 설득하고 싶다면 눈을 바라보고 상담자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고객님, 제가 이거를 고객님한테 팔려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피부에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서 고객님께 권해드리는 거예요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말 고객의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예민한 피부를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에센스와 크림을 쓰셔야 하는데 고객님은 굳이 여드름을 쓰시겠대요. 자기는 그게 더 잘 맞는 것 같다며.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화장품도 공부했고 피부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 일단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그러면 그렇게 원하신다면 가져가세요가 되면 안 되겠죠? 고객님 정말 피부를 생각하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라는 걸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야 한다. 자, 말할 때 적당한 제스처나 몸짓은 고객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서서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볼 수 있게 손짓을 한다던가 고객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들어가 줘야 한다. 자, 고객이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고객이 내 입을 바라보진 않을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나. 하지만 제품을 손에 들고 고객에게 건넨다던가 그 화장품에 나와 있는 전성분을 이렇게 가리킨다던가 그러한 행동 작은 거 하나로도 고객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할 때 말만 하지 말고 어떠한 제스처 몸짓이 필요하다. 자, 말하는 대화 방법은 상담 중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문제점이나 건강, 문화, 취미생활 등의 대화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제가 뭐예요? 코로나가 주제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하신지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재난지원금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받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셔서 피부는 좀 어떠세요? 귀 아프거나 피부에 트러블은 없으세요? 자, 손소독제 너무 많이 쓰셔서 너무 건조해지신 건 아니세요?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들로, 고객과의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자, 고객과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321 화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자, 요 321 화법은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나 종교 및 고객의 사생활 등의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고객이 굳이 얘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끌어낼 필요가 없다. 자, 음담패설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현하는 방식의 반말 혹은 끝말을 흐리는 대화는 오히려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존칭을 써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끝맺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반말은 아니고요. 아, 이런 식으로 끝낸다던가,
아, 정말? 막 이런 식으로 끝낸다면 고객은 모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고 있지 않다. 이 사람이 날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불쾌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하는 게 좋다. 자, 321 법칙이에요. 1분간 이야기하고요. 2분간 듣고 3번 이상 눈 마주치기. 자, 1분간. 나는 1분만 얘기를 하고요. 고객이 이야기를 2분간 들어주고 3번 이상 눈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방법이고요. 경청, 고객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듣고 거기에 우리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 답변을 해주거나 고객에게 공감을 해주는 1분간의 이야기만 한다. 그랬을 때 고객이 2분간 이야기를 했을 때 정보 해득 효과와 호감도가 상승되고 불평, 불만 예방 효과가 있다. 경청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3차 시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3차 시에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